4시에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지요. 국무회의가 2시 반에 있었고요.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사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조국 전 대표, 정경심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건 꼭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면 대상자가요 83만 4천 명입니다. 83만 4천 명. 그리고 서민 소상공인 신용 회복까지 합치면 324만 명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 상당수도 사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면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따로 연락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내가 생계형 트럭을 모시는 분이야. 근데 음주운전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분들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324만 명.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장 관심은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들 이제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형 집행 면제 및 법권. 저기 지금 조국 대표, 홍문정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전, 다음에 하영재 전 국회의원, 형현기 등등 이렇게 포함됐고 잔형 집행면제 지금 수감돼 있으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됐어요. 모든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저 송원석이 명단 보내줬잖아요. 네. 민주당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해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도 다 해줬네요. 그다음에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윤미향, 최강욱, 그다음 나머지 이제 조의원 정교육감도 있고 정경심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권 심학봉, 송광호, 윤건영 지금 현 의원이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님. 아이고 등등 해서 이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이렇게 복권이 됐다는 말씀들이 지금 밑에 복권 되는 분들은 지금 이미 형은 다 살고 나와서 지금 이제 정치활동 금지돼가지고 한 5년 정도 출마도 못하는 분들이 다 복권까지 됐다. 윤석열이가 김경수 전 지사를 갈라치기용으로 사면만 시키고 복권 안 했던 기억이 있죠. 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실제로 지지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드러났었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사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을 만들어 달라. 이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한테 부담 주냐. 근데 지금 보이시죠? 검찰 독재 잔재 청산의 원칙과 신의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네 만에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봤을 때 사면 찬성 반대에는 사면 반대인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진보층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등등 이런 건데 저는 오늘 사면을 보면서 정무감각을 봤어요. 내일이 김건희 구속이거든요. 이 논란은 하루짜리 하루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탁월하시네요 정말. 하루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를 특별 사면을 하지 않고 미뤄두면 진영 전체가 계속 흔들리는 거고 이것의 시발점은 대통령이 사면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다는 걸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등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면했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발점이 우리가 사면해달라고 해서 사면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하는 거를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면해낸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사면을 반대했던 분들 이제부터는 비판하면 안 되지. 그렇지. 비판하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 정치적 부담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면을 안 했으면 그 후폭풍이 더 엄청났을 겁니다. 지금 일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사면 반대 청원을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인지를 판단하시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좀 있어야지. 내가 계속 방송을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놈들이 새날 이재명 파리한다고 그러던데 자기 파리하는 방송을 대선 전에 나옵니까? 얘네들은 우리 대통령이 새날에 나온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대통령하고 친분만 있겠어요? 힌트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 중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엄청 때문에 많아. 엄청나게 네. 많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핫발이 가장 뒤에 있는데도 진짜 말 못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하고 있으면 가끔 답답하잖아요.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사면은 죄를 인정하지만 용서해준다 이런 뜻이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 뜻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면이라는 거는 그 상권 분립의 일환이에요.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정식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면을 받았다는 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거를 그 사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법부에서 이 사람은 죄가 있어라고 판단했으면 재심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는 죄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형식 논리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재심은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리고 저 또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이 검찰의 사냥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의 사냥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 등이 검찰 독재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저쪽에서 이제 뭐 조국 사면한다, 뭐 윤미향 사면한다, 그러니까 지랄을 하던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장동 등 해가지고 막 그 자기네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찾아내서 막 유죄로 막 가려고 할 때 그럼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저쪽은 당한 적이 없고요. 그런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유죄에 가깝다. 근데 대선을 지나면서 사실 조국혁신당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네. 그러면 8.15가 다가와. 그러면 당연히 사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야. 대형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 막 부담 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로 사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 아니다. 대통령은 신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 여론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진영 내에 균열이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진영을 탄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무 감각이 작동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을 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라든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단초를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요. 5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연기가 돼 있을 뿐이지. 뭐 정말로 5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시 또 저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단도리를 쳐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 첫 단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그 상징적 사건들을 단도리를 쳐놔야지. 아니 전제 사실을 수리를 안 하고 뒤에 나중에 하면 된다? 그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만 뺐어요. 왜? 이게 검찰로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놨기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빼신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사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아직 판결이 판결이 안 났어요. 판결이 안 났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도 확정 판결이 난 거 아니죠? 네, 안 2심까지 끝난 났어요. 거죠. 네. 이렇게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있죠. 그 홍준표가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한다고 지랄하던데 윤미향 전 의원 사건도요. 말하려고 하면 진짜 몇 시간짜리 그럼요.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마용주. 지금 저 조희대 옆에 저자가 마용주예요. 마용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
2020년에 자금 유용, 횡령 보도가 막 나왔었는데 그거 다 가짜였습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만 해도요, 저 위안부 할머니들 사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 거의 전부 무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마영주가 뒤집어요. 그리고 바로 뒤집은 그날 조희대가 마영주를 대법관 지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기득권 카르텔에서 윤미향 의원을 유죄를 만들어야 속이 풀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던 거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정대협 공식 계좌가 있잖아요. 근데 정대협 공식 계좌는 후원금 같은 게 들어오는, 왜 정기적으로 정기 후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계좌야. 근데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후원금은 어떤 계좌로 받냐면 윤미향 당시 대표 계좌로 받는 겁니다. 왜 근데 공식 계좌로 안 받고 대표 계좌로 받았어? 이런 방식으로 무슨 후원금을 횡령했네 만에 온갖 것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은 당대표 새끼가 당 후원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받는 새끼도 있던데 그런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하시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왜 굳이 윤미향한테만 그런 걸 했느냐. 제가 진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가 아주 깊은 신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법과 원칙 때문에 할 리가 없다는 신뢰. 그 어마어마한 신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번에 마용주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한 번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제가 세나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인혁당 그 사법 살인을 저지른 그 판사들도 책임 하나도 안 졌습니다. 심지어 그 판사들 중에 일부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2000년도에 받았어요.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판결들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재심 판결들 엊그저께 이제 스트레이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도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이 자기 판결 때문에 책임진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는데 단 한 번도 판사들이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예. 한 번만이라도 판사들도 판결을 잘못하면 책임질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역사에 남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보도가 하도 많이 쏟아지니까 조국 이재명, 윤미향 다 유죄인가 보다 하고 머릿속에 인식돼 있잖아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1,700만 원이 횡령됐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게 10몇 년 동안 1,700인데요.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를 영수증으로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유죄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깨알로 털어버리면 지금 우리 방송하는 4명도 모두 다 유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유죄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몰이하듯이 수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재판에 마영주 같은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확정 지어서 진보 세력은 부패했다라고 하고 이런 거를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조국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은 이 진영이라고 한다면 공부가 안 됐거나 이 진영 사람이 아니거나 역사를 모르거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영수증,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 돈을 먼저 쓴 다음에 기부금 그다음 받은 걸로 받아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털어가지고 보니까 영수증 못 찾은 게 1,70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정의원에 기부한 게 1억이거든요. 맞아. 횡령할 사람이 돈을 왜 기부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국 대표까지만 해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모펀드 비리로 조국이 대선 출마하려고 그래. 이건 비리야. 민정수석이 권리 지위를 이용해서 뭐 나쁜 짓을 했어 라고 시작된 수사가 한 건도 안 나오니까 다 무죄 나오고 최성희하고 SBS가 동원돼서 표창장 위조했어. 나머지 거기서 파생되는 21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조국 지금 대표만 해도 뭐 조민 씨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줬다. 그 아드님 오픈북 테스트를 도와줬다. 이런 걸로 유죄 확정을 한 건데
거기에 파생된 사람이 최강욱이잖아요. 진짜 어이없는 게 최강욱 의원은 1년 동안 인턴 시간 인턴 시간 잘못 썼다고. 그냥 판결문 제가 판결문 다 봤거든요. 그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시간을 잘못 써서 유죄인 거야. 16시간을 했는데 이게 16시간이나 쓴 게 오해가 있게 썼다. 뭐 주당 16시간이나 오해가 있게 썼다든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무죄를 정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무조건 지금 현재의 판사들이 모든 판결,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모두 하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예. 이제 국민들이 사법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면에 대해서 공시락 하면 팩트를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오죽했으면 김상욱 의원이 그랬잖아요. 윤미향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팩트가 달라서 깜짝 놀랐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쪽의 프레임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 죄가 없단 말이냐 이 프레임이 먹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맞아. 법원에 배운 법관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법관들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맞겠지 하고 대응을 잘 못해. 그러니까 조국은 죄가 없단 말이냐, 조국이 죄가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씨발 내란범도 죄가 없다는 새끼들이 어? 아니고 그리고 법에서 중요한 게 형평성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2만 시간은 봉사활동을 하려면 주 40시간씩 10년을 해야 돼. 눈을 가리고 봉사활동을 했나 보죠. 10년을 해야 돼요. 10년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사냥하듯이 2만 조민에 시간? 대해서 2만 시간. 이분 내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답을 다시 해드릴게요. 칼모님? 아니 하면 안 된다 말이 아니라 해라 마라 하는 걸 뭐라 하는 거라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중요한 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론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형 유튜브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그분 머릿속 사면을 하고 싶어하는 그분 머릿속에 시작된 거라고. 그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찾아갔잖아요. 근데 메시지 공개된 게 뭐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면해달라고 한다.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걸 선동하는 애들이 상황을 거꾸로 만들어 놓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면을 안 해줄 생각이었으면 그 메시지는 밖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님도 사면 좀 권유해 주시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흔들리는 문제를 8월 15일이 됐는데 그냥 쏙 빼놓고 가면 진영이 동요하기 시작한다고. 2차 대전 말기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려고 그럴 때 일본 내에서 일본 역사는 처음으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실제 있었어요. 근데 그 쿠데타 하는 애들이 내세운 논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천황폐하께서는 실제로 항복을 원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원한다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황제폐하가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걔네들이.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 간단히 말해서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교류한 게 12년이에요. 12년. 만 12년. 그의 뜻에 반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시고요. 대통령 발의는 니들이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그 말이 맞죠.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걸로 수익 챙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넘어가시고. 자, 오늘 그 베트남 서 기장이 방한해가지고 지금 오늘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이요.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교역국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미국만 생각하시지만 저거 그다음 표 한 봐봐요. 이게 2023년 거긴 하지만 지금 그때 나온 자료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무역 흑자 교역국 순위가 1등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익을 제일 많이 남기는 나라. 그다음에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중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리 표현하면 그냥 실용외교 하는 거예요. 뭐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되면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 나라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깡패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 시장이 큰 있기 때문에 거니까. 저런 나라에서 지금 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빈 방문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확정. 공산국가 첫 수출. 하나 사가셨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실 때. 저기 한 대 200억씩 하면 되죠. 그리고 저거 사가려면 포탄도 사가야 돼요. 포탄 또 뭐 가격이 그쵸, 그쵸. 만만치가 않죠. 이거 포탄 한 번 사가면 됩니까? 계속 사. 계속 사야 돼요. 아주 이렇게 이 방산이 굉장히 꿀잼이거든요. 방산이 굉장히 꿀잼이에요. 저 K9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세트로 K2도 들어가야 돼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평생 고객을 하나 만들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열려 있는 시장이기도 네. 하고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뭐냐면 베트남한테도 발전할 기회를 주고 싶다. 한국의 그 베트남에 지금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라고 그랬지? 10,000개. 1만 개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최근 자료예요. 세계 최강 국가 탑 9. 한국이 6위입니다, 무려. 우리가 프랑스보다 높네요. 일본보다 당연히 높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은 이미 우리 밑으로 계속 쳐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미국 놈들처럼 뜯어먹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트럼프도 계속 그런 얘기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뭐 주한미군 뭐 주둔 분담금 더 많이 내야 된다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한국이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에 한국 최강 국가 이게 군사력, 뭐 경제력 다 포함했을 때 이야기인데 한국이 지금 6등이에요, 6등.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무기를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베트남하고 중국은요 국경을 연하면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하거나 하지 않건 간에 현실적인 국제 관계에서 한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베트남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기가 공산당에 간다? 베트남에서 대포 쏴서 한국에다 쏠 겁니까, 걔네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때요. 윤석열 취임하고 몇 개월 후에 응우엔 스원 푹 이름이 참 약간 이게 지금 그 베트남 서기장 이름이 또럼이었잖아요. 네, 또럼. 떠럼. 지금 저분은 응우엔 스원 스웬. 푹인데 그 당시 국가 주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국가 주석은 약간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실제 실권은 왜냐하면 베트남 헌법에 당이 첫 번째예요. 당이. 그 당의 서기장이니까 당 베트남 서열 1위는 오늘 오신 분 실질적인 또럼 서열 맞고. 근데 저 양반 윤석열 묻어가지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비리로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부패 관련으로 바로 사임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 공범들이 혹시 한잔하고 저 때가 좋았지. 네, 그러네. 진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게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축구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그 이후에 다른 외국 감독이 와서 축구를 좀 말아먹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 김상식 감독이 또 가가지고 이번에 태국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태국이랑 굉장히 경쟁적인 국가여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네, 그 서로 같이 베트남전 발전할 수 때 있지 않을까. 한국군 파병돼가지고 우리가 좀 민간인 학살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해가지고요.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만 쉬쉬하던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 민주 쪽 대통령들은 계속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국제결혼 등에 관련 또 인식이 나빠지게 막 그래. 자, 그거는 모든 네. 국가 관계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베트남의 최대 투자 국가가 베트남 전체로 봤을 때 최대 투자 국가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네. 보시고요. 어저께 지금 당정대회 그 정책 협의가 있었죠. 민주당 대표, 다음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이제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주식 양도세였어요.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50억이었던 거를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기다려달라 유보. 이 형식도 이런 거거든요. 네. 얘네들이 진짜 정신 모르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저것도 약속 대리운이에요. 당이 건의하니까 이거 좀 심사숙고해 볼게.
그냥 유예시켜나 올게라고 말하는 거지. 야, 네가 뭔데 또 거기 가가지고 50억을 10억으로 낮추지 말고 50억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정치 메시지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건 보도가 달라요. 저런 식의 보도는 사면과 똑같은 거야. 서로 약속들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당에서 건의했으니 못 이긴 척하고 일단 50억 유지 이렇게 결론 났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했던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겠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지 진짜.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가 금요일까지였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게 원래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실 쉬는 건데. 그럼요. 붙여서 가는 이거 건데. 나중에 저기 뭐야 국정조사 해봐야 돼요. 진짜 휴가 갔나? 관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어. 제가 봤어요. 잠안 보냈어. 조도가 관조의 조야. 지금 그래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최고의 국정과제가 제가 봤을 때는 산재 사고 방지인 것 같은데 계속 사고가 납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 네. 전 세계 노동 현장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였어. 어느 날 갑자기 멈출 리는 없잖아. 그리고 반성대로 할 때 갈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죠. 하루에도 2점 몇 명인가 그래요. 맞아, 많이 산재로 돌아가셨죠. 사망하는 네. 사람이. 그런데 언론들의 그 철저한 무시와 정치권의 무시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고가 아니면 언론에 잘 안 나와서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지 갑자기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 그리고 지금 이제 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 불법 하도급 다 단속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망 사고가 그 본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청된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고가 나는 게 거의 9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청을 가면서 공사비 삭감하고 공사기간 축소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지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지금 다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잘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니까 밑에서 각자 나는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챙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모든 산재 사망 직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요. 지금 최고의 국정과제가 됐기 때문에 국정사망실속에서 매일 직보가 들어가는데 저 직보하라는 장관이 직접 나한테 보고해라. 그럼 이제 노동부에 관련돼 있어 그냥 대충 지금까지 복지부동하던 공무원들이 좀 재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확실히 한 임기 1년 지나고 나면 확 줄어든 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직을 걸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산재보험금 판정 지연 때는 정부가 선지급하고 그 사람 기다리다 주고. 맞아요. 이게 막 몇 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막 자기가 다 입증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다 저게 하는 거죠.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보수 뭐 소위 극우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집안 출신의 마지막 대통령일 거라니까요. 이것도 엘리트주 일본 한번 보세요. 지역구를 세습해버리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눈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향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 많이 받으시는 엘리트들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산재보험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계속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산재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이야. 그러면 어느 쪽이 책임질까를 판단한 다음에 돈을 이쪽으로 돌릴지 저쪽으로 돌릴지의 문제일 뿐인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쳐서 왔어. 그럼 우선 산재도 해주고 아니 하다 보니까 이게 산재가 아니구나 하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너네가 우리가 내야 될 돈 너네가 냈네 하고 전달해주면 되는 아주 정말 조그만 관심만 있으면 했던 건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오늘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패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조금 떨어졌는데 떨어진 여론조사 소개하지 볼 않습니다. 필요가 없죠. 네. 네. 보지 맙시다. 여론조사 꽃. 자, 위에가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고 아래가 자동응답 기계가 똑같네.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 근데 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기가 물어봤을 때 3%포인트 정도 아이고, 높잖아요. 못났다. 저거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말을 어, 못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이럴까봐. 이직이야 이럴까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보시면 그다음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게 전화 면접은 71.3, 자동응답은 65.5,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전화 면접 27.7, 자동응답 32.9 이런 거거든요. 기계가 물어보면 좀 더 솔직해진다는 이 진리가 항상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 설문지 문항 순서를 봤거든요. 그냥 첫 번째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물어요. 앞에 네. 잡설 빼고. 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냥 물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론조사들 이런 게 있어. 앞에다가 논란거리를 넣어버려 문항에다가. 그렇죠. 아. 뭐 예를 들면 진짜 악랄한 건 뭐냐면 우리 층에 있으면서도 조국을 입시비리라고 하고 윤미향을 무슨 후원금 횡령이라고 앞에다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 붙여가지고 대통령 지지합니까라고 물어봐.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입시 비리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조국을 사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죠. 사면 논란에 대해서 맞아 진짜 그렇게. 이렇게 나오거든. 와, 이 새끼 나는 기다렸다. 끝끝내 기다렸다. 네. 지지합니다. 근데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있죠. 저는 굉장히 고도의 정무 감각이 발휘된 오늘 사면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일이 김건희 구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슈는 김건희가 다 빨아갈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사실이 이런 이슈는 뭐냐면 저쪽에서도 체념하는 이슈예요. 야, 이재명 됐으니까 당연히 뭐 사면시켜 주겠지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부에서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라치기 세력이지만 대통령을 뭐 대형 유튜버가 압박해가지고 사면을 끌어냈다라고 정반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 대통령 지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최소한 우리 같이 방송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피적으로 슈퍼챗 받으려고 야 대형 유튜버들이 이재명 괴롭힌다 같은 선동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그냥 레카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으면 무슨 조국 사면을 원하겠어요. 여의도를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대형 유튜브가 넘어가면 지들이 그거 될지 알거든요. 안 돼. 안 됩니다. 그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 말이 오라 하다가 결국에는 흑화되고 결국에는 소위 말하면 똥파리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사면해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해왔던 이야기가 몇 개월 되다 보면 내가 해왔던 이야기를 수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질을 대통령한테 하게 돼 있다. 네. 상황 바뀌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잖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직거래 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직거래.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로부터 듣겠냐고요.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적당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전화 면접 관련해서 지역별로 이념 성향별로 볼 텐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는데 지지율 조금 떨어졌다고 봐라 대형 유튜버가 조국 사면 주장하니 그렇게 됐다. 그런 논리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지지해 주는 거다. 난 이렇게 보고 이념 성향별로만 보여요. 중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 73.9. 사실은 지금 윤석열 찍었던 사람, 김문수 찍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지지할 리는 없잖아. 지금 소비 쿠폰이 나오니까 잘한다는 그걸 눌러주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국 진영이 무너지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고도의 정무감각이야 이게. 자, 그다음에 김건희. 구속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속돼야 된다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 74.7. 축하합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안 해도 김건희는 구속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747. 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세월을 알면 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악마와 작업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김건희 구속시켜야 된다. 74.7 전화 면접, 자동응답 68.0.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
윤석열 체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강제로 집행해야 돼. 69.7. 그러니까 봐봐. 김건희 지지율이 더 높지 아까보다. 그러네요. 윤석열은 63.7.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확보는 돼 있으니까 신병이. 아니, 그런 것도 김건희는 있고 잡아놔야 된다. 사람들이 보면 김건희를 훨씬 싫어해요, 진짜. 음. 진짜. 예, 모르겠어요. 저의 좁은 인간관계 푸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것 제가 같아요. 봤을 때 여기 4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빅 이슈가 있어. 윤석열 딸애. 이재명 당선. 김건희 구속 3대 이슈야. 그게 지금 내일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국무회의가 내일 예정이었는데 오늘 땡겼어. 물론 그렇죠. 대통령실의 쉴드는 야 내일 의제가 많아 휴가 갔다 와서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춘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 내 생각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내 느낌이 그런 거야. 그게 고도의 정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국무회의로 이걸 약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없다. 아니 이런 거니까요. 결정적인 실책은 송원석이라니까요. 그렇죠. 야 가만히 있었는데 비서실장한테 이 사람들 사면해달라고 문자를 직접 보냈잖아. 네.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러니까. 그래 해줄게. 이 사람들 전쟁금 없으니까. 자 어쨌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팩트도 모르고 사실 조국 소위 말하면 제가 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소위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은 조국을 비판했다는데 정의당 쪽에서 조국 사면을 비판하더라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그걸 사면을 반대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의당은 또 얘네들의 길이 있잖아요. 저는 뭐 오히려 정의당답다. 그냥 어차피 정의당이 뭐라고 옹알이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 있게 뭐 정의당이 정의당 했네.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줬어요. 저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는 51% 지지만 있으면 가요. 51% 얻으면 선거 다 이길 거 아니에요. 이기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일단 맞고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 거기는 뭘 영향을 끼친 것 같냐면 이춘석 영향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떨어졌어. 그럼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야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사면해주지 말자라고 했다고 쳐봐. 지지율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는 진영이 우선이어야 돼요. 난 그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건 오늘 이재명 대통령 휴가 갔다 와서 큰 거 하나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하세요. 네. 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과소비하고 계시는데. 과소비? 불사님 이것이 이재명 시대 좋아요 하셨고요. 김원태님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은 원팀. 오늘 사면 복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 사면하고 저는 제 주장은 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방송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죠. 네. 자 참솔님 감사드리고요. 무무연구소님 고맙습니다. 개병님 개감동 크크 하셨고요. 김병철님 출첵 태영청장 최범 귀엽고 사랑해요. 토 일요일 심심했는데 드디어 내 마음을 차분히 해주는 새날 방송이 시작됐네요. 대통령 행님 휴가도 끝났고 좋다. 좋아.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지은 좋아해요. 정 변호사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음성지원 보람 PD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지랖은 개 오지랖이시네요. 언제나 해피님. 3회를 축하합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정의가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새날 TV를 시청하게 해서 지시를 알게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속 시원한 스피커 새날 TV. 너무 감사하고 진짜 든든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고식님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인터뷰해 주세요. 예. 그럴 날이 오겠죠. 준비하겠습니다. 자 실과 바늘님 새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거부층이 생겨서 안 보려고 했는데 같은 지지자들끼리 이래도 되나 싶어 화가 났어요. 두 분 다 일 잘하는 분들인데 너무 악마어로 힘들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런 하셨습니다. 분들 많으세요 네. 지금. 네.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흑수저님 임금체불 문제도 언급해 주세요. 일본의 7배, 미국의 22배입니다. 와. 국가가 지원해주는 재원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에라이, 에휴, 그 저번에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에다가 묶었던 그 회사 있잖아요. 임금체불이 꽤 많더라고. 그런 회사니까 그 지랄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